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싱겁게 먹기, 소금 대용물, 염화칼륨 사용이 심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 예방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권장 1일 나트륨 섭취량으로 최대 2g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위시하여 상당수의 나라에서 권장 1일 나트륨 섭취량이 2g 이상인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권장 1일 나트륨 섭취량 2g의 근거가 되는 연구도 혈압과 나트륨 섭취량의 연관성을 본 단기간 연구가 대부분입니다. 무작위 연구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면 심혈관 사건 위험이 감소한다는 연구는 부족한 현실이었습니다. 퓨어 연구라고 21개국에서 진행한 전향적 역학조사 연구가 있는데 이 연구에서 나트륨 섭취량과 혈압,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해서 2018년 란셋에 발표하였습니다. 란셋에 발표된 논문에서 의외의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나트륨을 너무 적게 먹어도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결론이었는데요. 이 논문은 나트륨 섭취량에 대한 논란을 새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아침 공복 시 소변으로 24시간 나트륨 배설량을 계산했고 계산식으로는 가와사키 공식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를 나트륨 섭취량의 대리평가 변수로 사용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에 먹는 나트륨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상당수의 연구에서 하루 또는 수일간 먹은 음식의 목록을 작성해서 평균적으로 그 음식에 들어있는 소금과 나트륨 양을 추정해서 계산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된장이나 김치찌개를 먹는다 하더라도 집마다, 회사마다, 식당마다 소금의 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트륨 섭취량을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소변에서 배출되는 나트륨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연구 결과 1일 나트륨 섭취량이 1g 증가할수록 수축기 혈압이 2.86mHg 높아진다라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찍혀있는 점들을 보셔서 아시듯이 연구마다 상관성이 편차가 컸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한 연관성을 나트륨 섭취량을 세 분위로 나누었을 때 가장 많이 섭취한 지역인 1일 섭취량 5g 이상의 지역에서만 이렇게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고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5g 미만인 지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균 나트륨 섭취량 증가 1g당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률의 평균 변화를 보았는데요. 이 분석을 위해서 나트륨 섭취의 3분위수 구분을 하였습니다. 하루 나트륨 섭취량의 4.43g 미만인 경우를 최저그룹, 4.43g과 5.08g 사이인 경우를 중간그룹,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5.08g 이상인 경우를 높은 나트륨 섭취 그룹, 이렇게 세 군으로 분석해서 보면 최저 나트륨 섭취량 그룹에서는 도리어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나트륨 섭취량이 중간 분위수인 경우에는 별다른 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고 1일 나트륨 섭취량이 5g 이상인 경우에서만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양상은 보이긴 했지만은 이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최저 3분위수에서 평균 섭취량이 증가할 경우 심혈관 사건이 감소되는 것도 1000년당 한 건 감소하는 정도로 상당히 미미한 작은 변화였고 최고 3분위수의 섭취량을 가진 군에서 평균 나트륨 섭취량 증가 1g당 심혈관 사건 발생 위험 증가도 1000년당 0.37건 정도 증가하는 상당히 미미한 변화였고 통계적 유의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평균 나트륨 섭취량 증가 1g당 뇌졸중 발생 위험과의 강한 연관성이 나타났습니다. 중국은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5.6g 정도로 상당히 높은 나라인데요. 중국인을 대상으로 평균 나트륨 섭취량 증가 1g당 뇌졸중 발생 위험의 차이를 본 분석 결과 1000년당 뇌졸중 발생 위험이 0.42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도리어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1g 증가할 때마다 뇌졸중 발생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외의 다른 국가에서는 평균 나트륨 섭취량이 하루 5g 미만, 약 4.5g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주목할 만한 점은 모든 국가에서 칼륨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석 결과 1일 나트륨 섭취량이 5g 이상인 지역에서는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할 때마다 심혈관 사건 위험이 높아지지만은 1일 나트륨 섭취량이 적은, 즉 5g 미만인 지역에서는 나트륨을 더 먹을수록 위험이 도리어 낮아질 수 있다라는 혼란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념할 점은 이 퓨어 연구는 단일 소변 나트륨 측정 값을 가지고 가와사키 공식으로 추정한 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Trials of Hypertension Prevention 연구의 후속 데이터를 분석한 논문을 보면 단일 소변 나트륨을 측정해서 가와사키 공식에 의한 나트륨 섭취량 추정을 했을 때는 오류가 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제일 소변 나트륨 측정값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 위험과의 관련성이 가장 두드러지고 의미 있게 나타난 경우는 연구 기간 동안 3번에서 7번 정도 여러 차례 24시간 소변 나트륨을 직접 측정했을 때 이 평균값을 가지고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과의 관련성을 보면 이렇게 소금 섭취량이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 발생 또는 모든 원인 아닌 사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단일 소변 나트륨으로 측정한 값을 가와사키 공식으로 추정한 값을 사용하면 이렇게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적은 나트륨 섭취량 범위에서는 전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단일 소변 나트륨 값만을 가지고 나트륨 섭취량을 추정할 때는 오류가 있다라는 것이고, 만약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여러 차례 24시간 소변 나트륨 측정을 해서 평균값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단일 소변 나트륨 측정값을 사용해서 나트륨 섭취량을 추정한 논문들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점들이 있다가 올해 Salt Substitute and Stroke Study라는 랜드마이즈드 컨트롤드 트라이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 시골의 600개 마을을 대상으로 클러스터 무작위 시험을 시행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뇌졸중 병력이 있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고 아니면 60세 이상이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이 참가자였습니다. 마을 단위로 분류해서 어떤 마을은 소금 대용물을 주고 사용하게 했고 어떤 마을은 일반 소금을 사용하게 했습니다. 1:1 비율로 무작위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차 결과로는 뇌졸중 발생을 받고 2차 결과로는 주요 심혈관계 이상 반응 및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보았습니다. 평균 추적 관찰 기간은 4.74년으로 약 5년 정도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 75% NaCl, 25% KCl이 혼합되어 있는 소금 대용물을 사용한 군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과 주요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다 낮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커브를 그려진 것을 보면 비교적 초기부터 소금 대체제를 사용한 군에서 스트로크 발생 위험이 서서히 감소해서 점점 조금씩 벌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KCl이 들어있는 소금 대체제를 사용했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걱정이 되었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고칼륨 혈증으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념할 점은 칼륨 섭취가 많으면 위험할 수도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들은 이 연구에서 배제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함께 고려해야 될 점은 이 연구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고 베이스라인에서 평균 24시간 소변 나트륨 배설량은 약 4.3g이었습니다. 소변 나트륨 배설량이 실제 나트륨 섭취량을 완전히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않지만은 추정해 본다면 이 연구에 참가하신 분들이 나트륨 섭취량은 비교적 높은 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소금 대용군과 일반 소금군의 차이를 보면 평균 24시간 소변 나트륨 배수량이 소금 대용군을 사용한 군에서 350mg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적용할 때는 소금을 특히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군이면서 뇌졸중이 이미 있으시거나 뇌졸중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국민 1인당 1일 나트륨 섭취량이 과거에는 4.8g 정도로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2018년 비교적 최근에 시행된 결과에서는 3.274g, 즉 약 3.3g 정도로 과거보다 소금 섭취량이 많이 감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의 내용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일반적으로 짜게 드시지 않는 분, 좀 싱겁게 드시는 분에게는 일률적으로 소금 대용물을 사용하거나 소금을 더 많이 줄여야 된다라고 권고하기는 어렵겠지만은 짜게 드시는 분, 특히 24시간 나트륨 섭취량 또는 배설량이 4g이나 5g 이상이신 분들이라면 짜게 드신다고 판정을 하고 특히 뇌졸중 고위험군, 이미 뇌졸중을 앓으셨거나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으신 경우라면 이분들에게는 특별하게 싱겁게 먹기 또는 소금 대용물인 염화칼륨 사용을 고려해 보는 것이 나중에 뇌졸중 발생을 하는데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